안녕. 어서오세요. 우리 오늘도 힐링되는 영상 함께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뽕! 스르? 뿅! 다시 나타났어요. 주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요. 이게 혹시 그 주제별로 제가 순서를 막 바꿔서 편집할 수도 있어가지고 녹화를 군데군데 끊어놓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 여기 직장에서 저랑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분이 방제 바꿀게요. 방제 그분이 이제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님 아니고요. 자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대요. 젊음이 부럽대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왜 지금은 젊게 살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 보면은 정말 뭐 어쩌면 저도 그 나이가 아직 안 되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나이가 되면 별로 생산적이지 않게 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나는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조금 그래요. 그분이 저를 보면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젊어서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제 열심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조금 저는 그거는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분이 젊게 안 사시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여기 지금 책 읽을 게 조금 있어요. 뭐냐면요. 이제 여기 폴더 새로 생긴 거 보이시죠? 9가 그 옛날 거고 신이 지금 거예요. 여기 지금 새로 넣어놓은 게 뭐냐면요. 어떤 거지? 요거 두 개 다 어저께 써놨는데 그쵸, 나이는 그냥 숫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할 수 있는데 그냥 사실은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젊을 때도 비슷하지 않았나 라는 추측을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젊을 때도 그러시지 않았나. 오늘 제가 지금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건 무슨 책이냐면요. 자. 그쵸? 돌아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요. 벚꽃 지는 계절의 그대를 그리워하네. 우타노 쇼고씨가 지은 한스미디어 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이 바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그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그 누구도 결말을 예측하지 못했던 그 화제가 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도서관 예약까지 해가면서 빌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책 읽기로 다 읽고 싶다 방송에서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조금 위험한 사상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저기 그 남자란 건 막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게 조금 지저분했어요, 내용들이.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분이 굉장히 당연하게도 추리소설 작가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이신데요. 3월 13일 날 다 읽었네요. 그리고 이 책이 수상 내역이 어땠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2005년 해가 끝나갈 때 들어왔는데요. 여기 일본에서는 2004년에 나왔나봐요. 그래서 그때 상을 싹쓸이 했어요. 추리와 미스테리에 관련된 상을 싹쓸이 하고요.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미 유명한 상태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저는 이 책을 전체를 다 읽어보는 거는 조금 그래요. 중간중간에 너무 지저분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만 가져왔어요. 이거를 다 읽어드릴 건 아니고 제가 이제부터 책 읽으면은 이렇게 좀 남기려고 해요.
그냥 읽고 끝내니까 조금 아까워서 이렇게 뭐 인상 깊었던 것들은 남겨두려고 조금 써놨는데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 거는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요. 여기부터 읽어드릴 거예요. 501쪽부터. 501쪽에 그 주인공 굉장히 마초적인 제가 싫어하는 타입의, 네, 직접 타이핑했어요. 제가 싫어하는 타입의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에요. 아주 후반부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나도 영화의 엑스트라와 컴퓨터 교실의 강사와 주차장의 경비로 매일 바쁘게 움직이지. 꼭 일할 필요는 없어. 정년으로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많이 받았거든. 줄곧 독신이었기 때문에 저금한 돈도 꽤 있지. 이렇게 내 집도 있고. 그런데도 실버 인재센터에 등록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여러 세상을 들여다보고 싶어서야. 자이언트 야구팀의 감독이랑 국회의원도 해보고 싶고, 우주개발사업단에 들어가 국제우주정거장의 상주 우주인도 돼보고 싶어. 지금 날 비웃었지? 난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야.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직접 해봐야 아는 거야. 머리로만 생각해서 결론을 내버리는 녀석은 결국 그 정도의 인간밖에 될 수 없어. 나는 살아있는 한 계속 도전하겠어. 어쩌고 저쩌고. 지금 제가요, 이 얘기를 꺼내면서 왜 이 책을 가지고 왔냐면요. 이분이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생산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도시락값만 받으면서 엑스트라를 하는 것도 할리우드에 진출할 꿈이 있기 때문이야. 미국의 존 글렌 상원 의원이 우주왕복선에 탑승한 건 77살 때야. 나는 그에 비하면 아직 어린애지. 아, 그리고 머리도 길러보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길렀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 가슴도 설레고 싶고, 괜찮은 여자들도 좀 더 많이 안아보고 싶다는 말까지 튀어나오려 했지만 그건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픈 말은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단 거야. 의욕이 있으면 나이 따윈 상관없어. 당신은 원래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만 잃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 비관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자꾸 나이에 대해 걱정하는데, 당신은 자기 나이가 몇인지 알고 있는 거야? 69이잖아. 이젠 일흔이에요. 현재 일본 여성의 평균 수명이 몇인지 알아? 85세야. 그 나이까지 앞으로 몇 년이 남았지? 15년이라고. 그런데도 벌써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그 긴 시간을. 인생은 이제 끝났다며 알맹이 없는 껍데기처럼 보낼 셈이야? 아니면 더 살아봐야 별 볼 일 없다며 자살할 거야. 무려 15년이야. 15년이면 세상에 태어나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의 시간이야. 저기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걸 버리겠다고. 아깝지도 않아? 설령 교도소에 들어가 죗값을 치르더라도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잖아. 여기 그 앞부분에 뭔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충 보시고요. 또 멋있는 척하고 말았다. 이 중략 부분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지금 방금 제가 대화를 하고 있던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서로 이제 싱글이었는데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본인이 그 여자 할머니가 감옥 갔다 온 다음까지 책임져 주겠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또 멋있는 척하고 말았다. 제 일에 마음 쓰실 여유가 없을 텐데요. 할리우드랑 우주에 가야 할 뿐이니까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세스코의 표정은 밝았다. 그 벌레 처리하는 거기 아니에요. 할머니 이름이에요. 즐거운 일은 잠시 뒤로 미뤄두지. 아, 그렇게 느긋하게 말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닐 텐데요. 어이, 아직 70밖에 안 됐다고. 나는 담배를 끄고 천천히 일어났다.
앞으로 2달만 지나면 71. 저를 상대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릴 거요.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도 안 되니까요. 78세. 그러면 앞으로 7년밖에 안 남았네요. 제 절반이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이야. 그 아래도 있지만 위도 있지. 난 7년만 살다가 죽을 생각은 추호도 없어. 이런 데이터도 있지. 65세까지 생존한 일본 남성의 평균 여명은 약 18년. 65세까지 무사히 살아남은 자는 그 뒤로 18년, 즉 83세까지 살 수 있단 거야. 내가 존 글렌에게 질 수야 없지. 나는 개걸음으로 의자와 테이블 사이를 지나간다. 그 사람은 특별하잖아요. 그럼 나도 특별해야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건강하게 살아있을 거야. 그 정도 살지 않으면 하고픈 걸 다 못할 테니까. 그런 욕심이 많은 인간은 절대 쉽게 죽지 않아. 세스코는 가볍게 한숨을 내쉰다. 아휴, 당신은 정말 모든 걸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시는 분이군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당신이 더 이상한 거지. 나는 좀 특별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특별한지 아닌지는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 뛰어난 사람을 보고 자기는 도저히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패한 거야.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인간만이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자격이 있지. 나는 살아있는 한 뭐든지 해볼 생각이야.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할 일은 해야지.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간단하게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는 건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늦지 않잖아. 그때까진 나하고 즐겁게 살아보자고. 그러면서 테이블을 빙 돌아가 세스코의 옆에 앉았다. 자,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있고요. 70년을 살았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 중에는 내 적성이나 취향에 맞는 것도 숨어 있을 테지. 그걸 모른 채로 죽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 난 그러기 싫어. 뭐 이런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제 마음에 쏙 드는 대사들이라서 이렇게 일일이 다 쳐놨어요. 너무 제가 평소에 살아가는 생각하는 방식이랑 너무 잘 맞아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할아버지가 물론 후반부에만 마음에 쏙 들었어요. 초반부에는 좀 별로였어요. 더러웠어요. 자, 아무튼 제가 지금 읽은 내용은요, 수다 떨다가 갑자기 나온 거긴 하지만 저기 그 마음이 늙으신 분이 생각나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봤어요. 벚꽃 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 우타노 쇼고씨가 지은 거요. 이거 되게 유명하긴 한데요. 보실만 해요. 페이지요. 제가 아까 읽은 페이지는 어디였냐면요. 501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였어요. 그리고 또 맞네요. 그리고 우리 저기 매니저님이 이거는 제가 너무나 딱 좋아할 만한 책이라고 선물로 보내주신 책이 있었어요. 출간되자마자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뭐였냐면요. 기억나지 않음 형사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차노케이라는 홍콩에 있는 홍콩 작가가 지은 책이었어요. 요것도 보니까 한스미디어에서 나왔더라고요. 요거는 뭘 적어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저께 밤에 적었군요. 이거 두 개 다. 요거는 3월 10일 날 읽었었네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기억나지 않음 형사. 차노게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되게 그 이름이 생소하죠. 이분은
요게 뭔지 모르겠는데 1367 이런 뭔가 유명한 저기 소설을 내신 분인가 봐요. 저는 저거는 못 봤고 이번에 이분의 작품을 처음 접했는데요. 이 작품은 뭐냐면요. 여기 옹기니의 말부터 잠깐 볼게요. 여긴 밑줄을 안 그어놨다. 이 책은 제2회 시마다 소지 추리소설상의 수상작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분은 되게 돌이켜보면 상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2008년에 수상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표절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 표절 의혹이 왜 일어났냐면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중국인이 과연 이런 내용을 써낼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의심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심사위원단이 영어권에 있는 어떤 작품을 번역해서 조금 고쳐서 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리고 그 심사평을 본 찬옥게이는 작가의 명예에 관련된 거니까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추리작가협회가 찬옥게이의 창작이 맞다고 인정을 했었대요. 요게 이 홍콩에서 영어와 광둥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런 작품의 문화적 배경이랑 문장 스타일을 미심쩍어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만 해도 이 책을 딱 받아들었을 때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처음 받고 저는 이제 워낙에 일본 추리 작가들이 활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리는 무조건 일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웬 저기 중국 사람 같은 이름이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갖고 왠지 처음에 제가 이제 좀 편견을 가진 채로 읽기 시작했어요. 왠지 안 맞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한 번도 손에 놓지 않고 단숨에 다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뭐 여러가지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또 장르를 굉장히 다양하게 SF, 호러, 판타지 뭐 이런 장르들의 작품을 쓴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분의 첫 번째 어딨죠? 이분의 첫 번째 장편 추리소설이 바로 요 책이었대요. 요거 기억나지 않음 형사. 근데 우리나라에 먼저 알려진 거는 그거 이전에 1367 요거라고 하는데요. 요게 먼저 알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책이 우리나라에는 나왔다고 해요. 원래는 이 책이 먼저 쓰인 거래요. 아무튼간 요거는 올해 2월 25일에 우리나라에 딱 나타난 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곧바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기서는 조금 책의 내용보다는 제가 여기 재밌는 사실들을 봐가지고 그거를 조금 넣어놨어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심심할 때 다시 보려고 써놓은 건데요. 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요. 여자 주인공이 아까는 너무 급했거든요. 그리고 경찰서 앞에 아무렇게나 된 차는 딱지 안 떼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이거나 경찰 고위 인사의 개인 자동차거나 높은 분의 심기를 거슬면 안 되잖아요. 그녀가 혀를 쏙 내밀며 대답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는 써놨어요. 정말 생각해보니까는 경찰서 앞에 막된 차는 딱지를 안 뗄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기 이 사람 주인공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 두 사람이 말할 수 없어. 너무나 스포일러가 돼요. 아무튼 두 사람이 이제 막 형사짓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런 진실을 추구하는 중에 막 경찰서 앞에 불법 주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중국어에선 이런 게 있대요. 이 사람이 이름이 루친이거든요. 루친이. 근데 이름을 아친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괄호에 역주 써놓은 거 보니까 이름이나 성 앞에 중국어에서는 아니면 샤오를 붙이면 친근한 호칭이 된다네요. 샤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샤오일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친근한 호칭이 된다네요. 신기하게도.
뭐 일본어로 치면 누구짱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인가요? 음, 음, 여기는 근데 제가 이제 읽다가 와 진짜 내 마음에 깊이 다가온다 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이제 이런 이제 재미있는 대사 몇 개만 제가 넣어놨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요것도 너무 저게 인상 깊었어요. 이거는 어린아이가 어떤 이제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 않게 된 일인데 그 사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고에 대한 그 유족이랑 얘기하는 건데요. 그 유족한테 여기 지금 그 조사하고 다니는 사람이 다행히라고 말하다가 딱 입을 다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서는 그날 일에 대해서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다행이라고 말을 수식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요거는 넣어놔 봤어요. 그리고 여기 그 정신과 치료 의사가 나와요. 바이 의사. 아주 끈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조금씩 환자한테 다가가는 좋은 의사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원래 있는 말이긴 하지만 미국의 심리학자가 먼저 했던 말이라고 해요. 제가 누군지 찾아보기까지는 안 했는데요. 가장 심각한 감정적인 손상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상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인 것 같죠? 우리가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깊이 받았으면 그거를 말로 꺼내지도 않죠.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랬어요. 잘 읽었어요.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근데 확실히 저는 이제 일본식의 소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조금 낯선 느낌은 끝까지 있었어요. 어쨌든 뭐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랬고요. 요거는 기억나지 않은 형사라는 차노 게이시의 홍콩 사람 소설이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책을 완전히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서평처럼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봤는데 이제 단편소설 모음집에서 단편들을 읽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장편소설을 제가 읽은 다음에 일부만 발췌해서 읽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책 읽려를 하면서 저는 장편소설파인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기피했거든요. 장편소설은 방송에서 읽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방법이 있네요. 이제 우리 슬슬 스팀 게임도 한번 해야 되죠?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수요일 정도에는 중국어 조금과 스팀 게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바꿨기 때문에 게임도 다 다시 받아놨어요. 네, 장편, 서평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미있다고 해주시니 감사해요. 또 뭐 얘기할 만한 게 있으려나? 또 물론 많은데요. 또 여기 수다거리가 약간 있어요. 어떤 수다거리가 있냐면요. 꿀잼. 뭐가 있냐면 아마 우리 방송 꾸준히 들으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꿈 얘기 한 개도 생각이 안 나요. 아쉽게도. 제가 어저께 저거 뭐 이렇게 여러모로 되게 늦게 잤거든요. 그게 보니까 저는 충분히 자야만 꿈이 기억이 잘 나요. 잠을 조금밖에 못 자면 꿈이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꿈도 막 잠을 잘 자야 되게 체계적으로 재미있게 짜여 있는데 잠을 조금 자면은 그렇지가 않고 막 어수선하게 짧게 막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꿈인 것 같아요.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소개팅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주선자한테 결과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결과를 알려줄 때는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그 긴 CGV 빨대를 가지고 오고 있죠.
훔친다고 하면 조금 그렇고, 영화 볼 겸 콜라 마실 겸 저기 물론 사는 빨대도 있는데, 그 사는 빨대는 요 생수병에는 푹 빠져버려가지고 꼭 CGV 빨대만 여기 길이가 이렇게 돼요. 아무튼 후기를 말할 때 저는 이제 그분과 더 만나보고 싶다, 아니면 그분과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 딱 요렇게 둘 중에 한마디만 해요. 저기 상대방에 대해서 뭐 이제 인성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 평가를 절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평가를 제가 안 만나기로 생각한 이상은 평가를 더 이상 내릴 필요도 없고 내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글쎄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소개팅 하고 나서 그 뒤로 애프터를 하든 안 하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제 마무리를 최대한 예의 있게 잘 끝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여기 소개팅 썰 얘기 말씀드리다가 딱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상한 분이 있었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크리스마스 근처 때, 그때 저 일정을 조절하다가 뭐 이제 24일 이분 날도 안 되고 25일 휴일인데 안 되고 그때 다가오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도 안 되고 뭐 다 안 된대요. 뭐 전부 다 가족이랑 보낸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조금 이상하죠? 연애하겠다는 사람이 가족하고 모든 휴일을 다 쓰고 그것도 하루 종일 다 쓰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팅을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말로는 당연히 예의 있게 웃으면서 저기 약속이 선약이 먼저 있으신가 보네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뭔가 팍 찔린 것 같았어요. 팍 찔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무슨 제가 뭐 이상한 말 한 것도 아닌데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엄청 화를 내면서 심지어 욕까지 하면서 전화로 막 되게 그러셨어요. 저는 아주 부당한 욕을 들었어요, 그날. 그러고서 이제 다시는 안 만나기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당연하게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이 주선자한테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악평을 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고 그냥 평소처럼 예의 있게 잘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뭔가 찔리니까 괜히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 요거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악평할 생각도 없었고 아예 평가할 생각도 없었는데, 혹시 제가 주선자한테 나쁜 말을 했을까봐 그게 불안해서 본인이 먼저 험담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글쎄 그분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남자가 쪼잔, 사실 뭐 남자든 여자든 쪼잔한 건 쪼잔한 거예요. 그거는 뭐 남녀 구별할 것 없이 그 사람의 인성이 그런 것 뿐이에요. 개인적인 인성이.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글쎄 저보고 된장녀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뭘 보고? 그래서 그분이 왜 된장녀라 그랬냐면, 생각해보니까 그분 이제 일단 제가 한 번을 처음에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애프터 약속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죠, 된장녀. 제가 어디 봐서 된장녀예요? 저는 근데 차를 타고 다니기는 하지만 차 유지비는 제가 벌어서 제가 내는 거고, 이제 본인들이 다들 본인들의 가치에 맞는 소비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자기가 보기에 자기 가치에 맞지 않는 곳에 돈을 쓰고 있으면 그게 된장녀로 보이나 봐요. 저는 제 가치에 제가 돈을 써가면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가치를 느끼고 편의를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거지. 뭐 제가 언제 자기한테 뭐 사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저한테 뭐 10원이라도 보태준 것도 아니면서
무슨 자격으로 저를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저처럼 된장녀에서 먼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 수능 다음 날부터 용돈 한 푼 받지 않고 제가 직접 돈 벌어가면서 저축까지 멀쩡히 다 하면서 아주 저의 가치관에 맞는 소비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쵸, 본인이 된장남이. 그래서 그냥 본인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먼저 험담을 해놓은 것 같아요. 참 어쩜 그렇게 못났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래서 상대방의 인성을 깎아내림으로써 본인의 인성이 다 드러나죠. 그쵸, 맞아요. 제가 지금 여기 읽어드릴 순 없지만 그 말이 맞아요. 아무튼 간에 그 저기 소개팅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해서는 평가해서도 안 되고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본인과 맞지 않는다, 잘 맞는다, 그거면은 된 거지.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상대방의 저기 가치에 대해서 논하는 건지 참. 거기다가 그거를 제가 저기 주선장한테서 들었어요. 최근에.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뒤에 가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제가 반론이라도 했지. 참나. 그러면 주선자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저한테 말도 못하고 아 된장녀구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된장녀라는 단어도 굉장히 별로예요. 맞아요. 공작소도 해야 되는데 근데 공작소는 최근에 했으니까 퍼즐 한번 해야겠어요. 다음에는. 오늘 방송 시간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또 뭔가 할 말이 더 있었나? 여기에 지금 제 컴퓨터 모니터에 수십 장의 메모지가 붙어 있어요. 이 메모지들에 뭐 수다거리도 써있고 할 일도 써있고 뭐 업무도 써있고 막 다 써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트를 바꿨으니까 제가 수시로 여기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메모가 양쪽으로 분리가 됐어요. 핸드폰에 쓰는 거랑 종이에다 쓰는 거랑 헷갈려요. 뭔가 하나로 통일해야겠어요. 스팀도 재밌죠? 수요일날 저녁에는 중국어 그리고 스팀 게임으로 나타날게요. 아, 이제 저기 슬슬 이렇게 해볼까요? 이제 큐큐큐 해볼까요? 사실은 저 내일부터 조금 쉬게 돼요. 내일부터 회사 안 가도 돼요. 며칠 동안. 그래서 저도 제 시간을 조금 그동안 만끽해보려고요. 그동안 너무 저의 시간이 부족했어요. 큐큐큐 갑시다. 제가 이거 혹시라도 제 얘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면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그 말을 꺼낸 것과 제가 채팅을 그에 대한 반응으로 채팅을 하셨을 때 그 사이에 굉장한 시간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매니저님이 저기 카운트 하시기 전까지 끊길까봐.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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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사랑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내 마음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감사해요. 오늘도 방종 카운트 도아님. 혹시 저기 카운트를 조금 일찍 보내주셔도 제가 봐서 저기 적절한 타이밍에 딱 맞춰서 할 테니까요. 일부러 기다리시는 거라면 저기 일부러 안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싱크홀레. 이제 오늘 그러면은 슬슬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만나기로 하고요. 再见. 센스 있게. 안녕. 그럼 가볼게요. 녹화 꺼볼게요. 안녕. 슬슬.